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빛골 광주는 극락이다. 이런 주제로 본문을 좀 하겠습니다. 500전을 창건한 김방과 관련된 설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500전을 만든 김방과 관련된 설화는 미니 시리즈로 치면 2부작이에요. 기억납니까? 전혀 안 나는 것 같네.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2부작입니다, 2부작. 그래서 1편은 그 개미의 본, 경양방죽을 만들 때 그 개미들의 본에 관련된 이야기가 1편. 2편은 이제 배고픈 다리와 관련돼 가지고 그 닭과 개미들의 그 갈등, 이제 그게 2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그럼 일부 이야기부터 천천히 하자면은, 경양방죽은 다들 알지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67년도인가 매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할 때 그 앞에 있던 태봉산이라는 산을 완전히 밀어서 매립을 하고 그 자리에 광주 시청, 도청, 하여튼 시청을 그 자리에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일제시대에 이미 3분의 2 정도는 매립을 했대요, 일본 애들이.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이제 66년도, 67년도 그때 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양방죽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때는 바야흐로 1440년인가 1430년인가 이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이 광주 지역이 가뭄이 오랫동안 3년 넘게 가뭄이 지속이 됐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요즘같이 비축된 정부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한 1, 2주일 만에 정부에서 외국사를 수입할 수도 없고, 가뭄이 들면 그냥 굶어야지요. 3년이 넘게 가뭄이 지속이 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광주 목사이던 김방이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목사가? 광주 시장, 그렇지. 예. 아유, 똑똑하시네. 예, 광주 시장입니다. 그때 당시 광주 시장, 김방이라는 양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저수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경양방죽이에요. 그게 이제 무등산을 기준으로 치면, 지금 광주역 있는 부분이니까 무등산을 딱 기준으로 보면 서남 쪽 방향 약간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 규모가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이 한 30개는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을 때 이 전라도 일대에서 만든 저수 중에서는 제일 컸다고 그래요. 깊이는, 수심은 깊을 때는 10m까지 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저수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려면 요즘이야 포크레인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금방 만들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했겠죠. 그때 당시 1400년대에 전라도의 인구가 40만이었대요. 그런데 경양방죽을 만들 때 투입된 인원이, 연 인원이 53만 명이었답니다.
연인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3년을 일하면은 연인원으로 치면은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연인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여튼, 연인원이 53만 명이면 최소한 몇십만 명은 계속 경양방죽을 만드는 그 부역에 참여해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전라도 인구가 40만인데 연인은 53만 명이 3년 동안 경양방죽을 만드는데 부역에 참가했으면 이게 얼마나 큰 대역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경양방죽을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면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방 목사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전라도 백성들을 내가 굶기지 않고 이 경양방죽 저수지 만드는 일을 시킬 수 있나? 그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거지, 이 양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가뭄으로 먹을 게 없는데, 그 많은 그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방주 저수지 공사하니까 막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는데 개미집이 나왔어. 개미가 많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개미가 이제 바글바글하는 개미집이 나와가지고 이 김방 목사가 자비심이 있는 양반이라. 그래가지고 이 개미들을 뭐 죽여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개미집을 없애버리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떠가지고 지금의 무등산 장원봉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대로 옮겨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원봉이 저 밑에 저 버스 종점에서 저쪽으로 뭐 하여튼 가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까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김방 목사가 밤이면 밤마다 백성들을 먹여 살릴 걱정에 그냥 잠을 못 자는데, 어느 날은 그날도 다른 때하고 똑같이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뒤뜰에 그냥 하얀 쌀이 그냥 산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뒤뜰에. 이게 웬 조화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어쨌든 쌀이 생겼으니까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백성들을 다 먹였어요. 다음 날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밤을 콜딱 새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또 뒤뜰에 그냥 하얀 쌀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방 목사가 참 희유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선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걸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서도 잘 먹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이게 도대체 왜 쌀이 뒤뜰에 이렇게 쌀이 밤마다 생길까 궁금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몰래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개미들이 그냥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미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그 쌀알을 탁 주워가지고 입에 물고 탁 나르더래,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 김방 목사 집 뒤뜰에 이렇게 막 쌓아놓더래요. 그래가지고 김방 목사가 그 연인원 53만 명이나 동원됐던 그 대역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순전히 개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경양방죽을 조성하는 이 큰 대역사는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이런 뭐 경양방죽에 관련된 전설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양방죽 전설, 개미보온설화 뭐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나와요. 이게 일부.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미니 시리즈 1부 끝. 2부는 이제 무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정심사가 등장합니다. 2부에서.
이제 김방 목사가 어쨌든 이제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개미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김방 목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개미들이 아니었으면 경양방적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을 거다.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심사에 500전을 내가 짓겠다 라는 원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불사를 열심히 이제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광주시장이 원을 내가지고 정심사에 큰 법당을 하나 짓겠다고 원을 세운 거지. 참 지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광주시장이 직접 안 해도 그냥 돈으로 주면 한 10억이라도 주면 그 돈으로 건물도 짓고 참 좋은데 어쨌든 그 원을 세우고 불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불사를 잘 하고 있는 와중에 김방 목사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용화단 의사들이 다 와서 봐도 병명을 몰라. 근데 병은 계속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하루 어느 영한 의사가 와가지고 다 병을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당신이 이제 불사를 하느라고 기가 다 빠져서 허해서 그런 거니까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닭똥집을 먹어야 낫는다. 왜 하필이면 닭똥집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김방 목사가 내가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더구나 지금 부처님 불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육식을 하겠는가? 아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아닙니다. 목사님 기운을 차려야 불사를 합니다. 그랬겠죠. 그죠? 막 그래가지고 김방 목사가 어쩔 수 없이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닭똥집을 먹었어요. 닭똥집을 먹고 불사를 막 하고 있는데 무대가 서울로 바뀝니다. 세종대왕이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웬 닭들이 수백 마리가 그냥 세종대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 전라도 광주 땅에 김방이라는 이 위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무등산 산속에 장정들을 수백 명을 모아다 놓고 수백 명이 아니지 수천 명을 모아다 놓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건부도사를 내려보내서 저 역적을 처형을 시켜라 라고 그냥 닭들 수백 마리가 꿈속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 세종대왕이 잠이 깨가지고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하도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건부도사를 광주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김방을 처형을 하라고 보냈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또 꿈에 세종대왕은 참 잠을 깊이 못 자는가 봐. 계속 꿈을 꾸니까 꿈에 이번에는 삼위성들이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김방은 백성을 위하는 어진관리다. 김방을 처형하면 아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우리 세종대왕이 알고 보면 불자잖아요. 그죠? 숙보상절. 한글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찍은 책이 불교 경전이잖아요. 숙보상절. 한글로 한. 이 세종대왕이 알고 보면 은근 이제 불자야. 그 삼위성들이 꿈에 나와가지고 그 양반을 처형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진관리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종대왕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천리마를 보내. 파발을 보냈는데 천리마는 엄청 천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말이잖아요. 천리마를 보내가지고 그 당장 건부도사의 그 명을 중지시켜라 하고 이제 파발을 보내. 그런데 이 건부도사 일행이 이제 배고픈 다리가 나오지요. 여기부터는 아는 이야기죠. 건부도사 일행이 저 밑에 광주천까지 왔는데 서울에서부터 왔는데 광주천을 건너가지고 무등산으로 와서 지금 불사를 하고 있는
김방이라는 이 역적을 잡아서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말이 광주천을 넘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금부도사가 혼자 왔을 리는 없죠. 밑에 이제 자기 부하들을 쫙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서 배를 쩔쩔 굶고 있는데 천리마를 탄 파발이 와서 사형을 중지시키시오. 막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천리마하고 금부도사를 태운 말이 서로 반갑게 서로 반가워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말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말을 김방이 듣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개미들이 나를 살렸구나. 개미들이 꿈에, 우리 세종대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살려줬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불사를 해서 500전을 잘 지어서 마무리를 했다. 요게 이제 2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500전에 관련된 전설이 있어요. 이게 근데 100% 전설이 아니고 일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부는 전설이죠.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 1430년인 것 같아. 1430년에 경양방죽을 광주 목사 김방이 연인은 53만 명을 동원해서 3년에 걸쳐서 경양방죽을 조성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조성한 이유는 그때 당시 광주 지방에 오랜 기간 대기근이 있어가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경양방죽을 조성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 근데 그 다음에 막 개미들이 나오고 닭들이 나오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전설이죠. 이거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심사 500전, 경양방죽, 배고픈 다리와 관련된 전설이죠. 전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를 배워야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첫 번째는 왜 개미들이 저수지를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김방과 또 우리 전라도 백성들을 도왔을까? 만약 개미가 돕지 않았다면 가뜩이나 기근이라 먹고 살기 힘든데 경양방죽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개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수지를 못 만들었지. 그럼 개미들이 왜 도와줬을까? 왜 도와줬을까요? 이거는 쉬운 이야기죠. 김방이 개미들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개미집을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무등산 장운봉에다가 옮겨줘가지고 자비심을 베푸는 거예요. 개미들한테. 자비심을 베푸니까 개미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미들이 전라도 백성들과 김방복사를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설도 경양방죽에 얽힌 개미의 보은설화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개미들이 김방목사를 도와준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방목사가 행한 그 자비행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염원을 하고 뭔가를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죠? 김방 목사와 전라도 백성들도 대기근에 시달리면서 염원을 했겠죠. 이 가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가뭄에도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 염원을 가졌겠죠. 그제? 근데 그런 염원만 가진다고 해서, 소원만 가진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지. 김방 목사처럼 자비행을 해야 된다. 자비행위 없이 소원만 열심히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설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 입에서 사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각색이 되고 바뀌고 하면서 다듬어지죠. 이야기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정착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베풀어야 된다. 자비행을 해야 돼. 뭐 돈을 베풀라는 돈을 베풀면 좋지. 좋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비행을 해야 된다. 자비행과 함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염원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개미들의 도움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광주는 빛고울이란 말이에요. 빛광자에 고울 주자. 아는 이야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왜 광주냐 하면 이 무등산에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한단 말이에요. 왜? 무등산의 무등은 무등광불의 무등이란 말이지. 무등광불은 아미타불의 12가지 다른 이름 중에 하나예요. 무등산은 무등광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 무등산이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빛이 쫙 퍼지는 이 무등산 앞에 넓은 벌판이 빛고울 광주인 겁니다. 그래서 광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바세계예요. 어디죠? 아미타 부처님은 알지만 대답을 안 하죠. 서방 정토에 계시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앞에서 떠들면서 좀 신이 나고 여러분들도 덜 졸리고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서방 정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무등산에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니까 계시니까 광주가 뭡니까? 서방 정토지. 정토. 극락.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요. 지금 여기가 극락이에요. 지금 여기가. 극락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범어로 스카바티라고 하는데 극락. 이거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게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극락이라고도 하고 정토라고도 하고 안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써요. 극락은 지극히 즐거운 곳이다. 정토는 깨끗한 땅이다. 안양은 편안하고 기른다, 자란다, 산다. 아주 편안하게 사는 곳, 자라는 곳이다. 우리 화순에 가면 안양산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등산하고 이렇게 쭉 이제 화순 쪽으로 이어져 있는 산인데 그게 그래서 이름이 안양산이에요. 무등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극락이다 이거지. 우리 서울 옆에도 보면 그 도시가 있잖아요. 안양이라고. 그 안양이 극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락강도 있고, 그죠? 서방시장도 있고, 광주에 그렇잖아요. 광주가 극락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광주가. 자, 그런데 이 광주가 극락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사바세계는 괴로워가지고 참고 견디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극락세계는 지극히 즐거운 곳,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이 있는 곳이 이 극락세계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중생들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미래불인 어느 분이 미륵불이 하생하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제하실 거다 라고 중생들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요. 지금 여기가 극락이니까, 지금 여기가 정토고, 지금 여기가 안양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극락이다. 그래서 우리 이 벌판에 있는 저 크고 웅장한 산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우리가 극락에 살고 있다. 라고 광주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극락에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저수지를 만들자. 라고 광주 사람들이 마음을 낸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가뭄이 왔어. 그럼 힘들고 괴로워도 참으면서 언젠가는 미륵불이 하생해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 광주 사람들은 여기가 극락인데 그럼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 라고 해서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 광주 사람들의 마음에 감흥을 해가지고, 감흥이란 말 뜻을 압니까? 감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부처님이 반응을 한 거죠. 야, 너희들의 생각이 정말 갸륵하구나. 내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이거는 갚이고,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막 내면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게 감흥이죠.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극락을 가꾸고 키워나가고자 하는 광주 사람들의 열망에 아미타 무등산에 상주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감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개미들을 보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설적인 식으로 좀 가미가 된 거죠. 결국은 그 개미가 가진 의미는 뭐냐? 우리 광주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곳을 극락으로 가꾸고 키워나가자 라고 하는 열망이 개미로 표현이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부에 관련된 이야기고 2부에서 그럼 왜 김방은 정심사에 500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개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개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저수지를 만들면, 큰 저수지를 만들면 그 저수지 만든 사람들만 혜택이 갑니까? 아니면 그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혜택이 갑니까? 대대손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대손손 보답을 해야지. 그 혜택은 대대손손 가는데 보답은 한 번만 딱 하면 이거는 나쁜 놈이지. 그래서 김방이 우리의 후손들도 너희들도 이 저수지의 혜택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 거니까 너희들도 이 개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매년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라. 그러자면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500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내지 않았을까
그 개미에 대한 보온을 내가 보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대에서만 끝낸다고 하면 큰 제사를 지내거나 그랬겠지만, 대대손손 너희들도 나처럼 개미들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해라 해서 500전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 무등산에 있는 절에다 지었느냐? 그 개미들은, 요 부분부터는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이 무등산에 상주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감흥을 해서 이제 그 가피력으로 보내줬으니까, 당연히 무등산에 있는 사찰에 500전을 지어서 아미타 부처님께 감사를 우리가 표해야 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디 다른데 광양 어딘가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등산에 있는 사찰에 법당을 짓고 개미들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했던 거고, 정심사가 됐던 거는 아마 조선시대에도 이 무등산에 있는 많은 절들 중에서 정심사가 큰 절이니까, 대표 사찰이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많은 정각 중에서 500전을 김방이 지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미들이, 그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밤새도록 쌀 한 톨씩 물고 날라가지고 그 김방 목사와 전라도 백성들이 경양방죽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이겁니다. 많은 수의 개미들이 했어요. 그래서 김방 목사가 생각하기를 많은 불보살님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는 걸 다 할 수는 없고, 숫자가 많은 게 뭐가 있을까? 불보살님 중에 보니까 나한님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나한님들은 부처님의 금강경에 보면은 1250 아라한들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한님들에게 내가 공양을 올리면 많은 아라한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니까 개미들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맥상통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500전을 짓지 않았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미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라한이에요. 나한들이에요. 그 나한들이 어떻게 개미의 몸으로 화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도왔으니 내가 응당 500전을 지어서 나한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500전에 계시는 나한님들은 바로 우리 이 전라도 땅, 광주 땅의 백성들의 염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이 광주골, 빛골 광주를 극락으로 가꾸고 키워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서원을 말하자면 그런 서원이 개미로 표현이 됐고, 그런 개미가 우리 500전의 개미의 화연이 500전의 아라한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 500전에 계시는 나한님들은 우리 광주의 극락이 빛골 광주, 극락당 빛골 광주를 지키고 가꾸고 키워나가려는 광주 사람들의 염원이 500전의 나한님들로 이렇게 형상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 그러니까 경양방주과 정심서 500전 창건에 얽힌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에는 광주는 극락이다.
빛거울 광주는 지금 여기 이곳이 극락이다 라고 하는 생각, 또 그렇게 이 광주를 가꾸고 키워나가고자 하는 광주 사람들의 서원과 열망이 이 모든 경양방죽의 조성과 거기에 얽힌 전설과 정신사 500전을 창건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뿌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한 광주는 극락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우리가 매년 500대제를 할 때가 되면 물론 무등산에 상주하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아라님들, 우리 정심사에 계시는 정심사를 수행의 도량으로서 정심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500전의 나한님들에게 우리가 공양을 정성껏 올리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곳이 지금 여기 이곳이 바로 극락이다 라고 하는 우리 선조, 또 그 앞에 선조, 그 앞에 선조들의 그 염원과 열망을 우리도 이어가지고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500대제를 할 때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500대제의 의미는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듯이 나한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500전의 창건과 경양방죽의 조성과 관련된 설화 속에서 우리가 500대제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